무엇이 더 가치 있을까요? 두둑한 은행 계좌, 아니면 충만한 마음? 평생의 존엄성이 얼마나 할까요? 금의 빛이 가장 신성한 유대마저도 눈멀게 하는 세상에서 한 여성이 탐욕의 진정한 대가를 발견하려 합니다. 최근에 과부가 된 큰 재산의 상속녀 숙자는 자신의 가족이 유산을 둘러싸고 배고픈 눈으로 도는 독수리 무리로 변하는 것을 공포로 지켜봅니다. 가족에는 돈의 매혹적인 힘 앞에서 사라지는 환상일 뿐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모든 금으로도 살 수 없는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노인 리조트의 호화로운 복도를 따라 감정적인 여정에 대비하세요. 거기서 모든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며 안락과 감금 사이의 경계가 이태롭게 희미합니다. 숙자는 배신, 충격적인 발견들과 함께 현기증 나는 추락을 겪으며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특권의 삶 이후에 구원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면 헌금 거짓말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반을 흔들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도전하고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 지혜의 말씀 채널에 가입하고 발견과 변화의 여정에 동참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우리를 지원해 주셨으니 계속해서. 서울의 고급 아파트 단지. 봄꽃이 만발한 날이었지만 석자의 집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 정우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석자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유산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큰아들 민호의 말에 석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석자는 슬픔보다는 계산하는 듯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래, 하지만 서두를 것 없다. 석자의 대답에 민호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석자는 자식들과 사이, 며느리들이 모인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몸짓에서 석자는 낯선 탐욕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회사 주식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해야 해요. 둘째 딸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막내 아들 재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석자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자식들은 벌써 재산 나누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석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징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정우야, 우리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니? 며칠 후, 석자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서울 근교의 고급 실버타운 노년의 낙원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석자의 짐을 싸는 것을 본 민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조용히 보내고 싶구나. 너희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라. 석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석자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50년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떠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식들의 탐욕으로부터 자신의 존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홀로 새로운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노년의 낙원에 도착한 석자의 눈에 호화로운 로비가 들어왔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는 가운데 정중한 직원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강석자님, 환영합니다. 저희 노년의 낙원에서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매니저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석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호텔 같은 분위기, 최신식 예료시설,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첫 며칠은 꿈 같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스파에서의 휴식, 문화 강좌 참여. 석자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자주 늦게 나오고 청소 서비스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와 불만도 감지되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렇게 비싼 곳인데. 석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서 만난 박순옥 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 여사, 조심하세요. 이곳이 다 겉모습뿐이에요. 제 친구는 여기서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해요. 순옥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석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이곳 경영진이 입주민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대요. 복잡한 계약서, 숨겨진 비용, 다 함정이라고요. 석자는 순옥 씨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계약서를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글씨로 쓰인 조항들,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들. 석자는 자신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정원을 바라보며 석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년의 낙원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자신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석자의 마음에 불안과 예심이 깊게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석자는 노년의 낙원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주의 깊게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석자는 골든서클이라 불리는 입주민 그룹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전직 고위 공무원, 재벌 가문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실버타운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 여사님, 우리 모임에 참석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전직 판사 출신인 김영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석자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것이 진실에 다가갈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석하겠습니다. 골든서클 모임에 참석한 석자는 놀라운 사실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원들은 실버타운 경영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각종 특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다른 입주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어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강 여사님, 우리와 함께하면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전 대기업 임원이었던 박정숙 씨가 은근히 제안했습니다. 석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그룹에 가까이 다가가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김영호 씨가 석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여사님, 이번 주 금요일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석자는 이 초대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사가 모든 것을 밝힐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네, 꼭 참석하겠습니다. 석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 노년의 낙원의 대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우아한 클래식 음악, 그리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석자는 가장 좋은 한복을 입고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강 여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김영호 씨가 그녀를 VIP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골든서클의 핵심 멤버들과 몇몇 낯선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분은 최 회장님이세요. 노년의 낙원의 실제 소유주십니다. 김영호 씨가 소개했습니다. 최 회장은 석자에게 와인 한 잔을 건넸습니다. 강 여사님, 오늘 밤 특별한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석자는 와인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지만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와인에서 평소와는 다른 향이 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석자의 머리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멀어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계약서에 서명해 주세요. 최 회장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석자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지만 누군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흐릿한 외식 속에서 자신의 서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자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어젯밤의 일을 기억하려 했지만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석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계좌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순 없어. 석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김영호 씨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은 비어 있었고 리셉션에서는 김영호 씨가 오늘 아침 일찍 체크아웃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석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함정에 빠졌는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사기였고 그녀는 그들의 완벽한 먹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석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석자는 노년의 낙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의 재산 대부분이 사라졌고 더 이상 고급 실버타운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정리하며 석자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급격히 변할 수 있었는지 믿기 힘들었습니다. 강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친절했던 젊은 직원 민지가 석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 하나 있어요. 평화의 쉼터라고. 그렇게 호화롭진 않지만 따뜻한 곳이에요. 석자는 고마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예곽의 평화의 쉼터로 향하는 동안 석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그녀의 인생처럼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평화의 쉼터는 노년의 낙원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작고 소박한 건물, 오래된 가구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자 씨. 원장 이미란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석자는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정원에서는 몇몇 노인들이 화초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첫 며칠은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공동 식사, 공용 화장실, 소란스러운 TV 소리.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석자는 이곳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를 돕고 격려했습니다. 직원들은 비록 적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노인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석자는 정원에서 일하는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 서로를 걱정하는 모습, 작은 것에 감사하는 태도. 이것들이 석자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석자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날 밤, 석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지갑은 비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석자는 평화의 쉼터에서의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 가꾸기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다른 노인들과 함께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석자는 공동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는 할머니들과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들의 따뜻한 초대에 못 이겨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 여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박순자 할머니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석자는 오랜만에 손에 묻은 고춧가루를 보며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석자는 평화의 쉼터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청소 봉사, 지역 아동센터 방문, 노인 합창단 활동 등 그녀는 처음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석자 씨, 오늘 합창 연습 때 솔로 파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합창단 지휘자 김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석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다른 단원들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도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 석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가치가 돈이나 지위가 아닌 다른 이들과의 관계와 작은 기여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평화의 쉼터에서는 작은 명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석자는 송편 만들기를 자원했고 다른 노인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송편을 빚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만든 송편이라 더 맛있네요. 이미란 원장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며 웃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석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많은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나누는 작은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석자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부자가 되었다. 석자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지만 노년의 낙원에서 겪은 부당한 일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텔레비전 뉴스를 보던 중 비슷한 사기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 석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이미란 원장이 그녀의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석자 씨,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석자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미란 원장은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이미란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석자는 자신의 경험을 증거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노년의 낙원에서 만났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연락을 취했습니다. 강 여사님,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의 석자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석자와 이미란 원장은 함께 노인 권익 보호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석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단체의 대표가 약속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고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석자는 용기를 내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리 노인들을 기만하고 이용하는 이런 비양심적인 행위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석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년의 낙원과 같은 고급 실버타운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주 후, 석자는 검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노년의 낙원의 운영진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강석자 씨, 기아의 용기 덕분에 많은 노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의 말에 석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평화의 쉼터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석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낙원을 찾은 것 같아. 석자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의미를 찾아 다시 한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석자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시작된 조사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검찰은 노년의 낙원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기로 결정하고 공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청문회 당일 서울 시내의 큰 회의장은 언론인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석자는 긴장된 모습으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강석자 씨, 노년의 낙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석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힘을 얻어갔습니다. 저는 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노인들의 존엄성과 신뢰가 무참히 짓밟혔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증언이 계속되는 동안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석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청중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어서 다른 피해자들도 나와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신뢰를 악용한 사기, 이협, 그리고 노인들의 취약점을 이용한 비열한 수법들. 마지막으로 노년의 낙원의 전 대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단지 비즈니스를 한 것뿐입니다. 그가 변명했습니다. 석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검찰은 노년의 낙원 운영진 전원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전국적으로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석자는 이제 노인 권리 옹호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TV 프로그램과 강연에 초청받아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노인들의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존중받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석자의 말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노인 권리 보호법을 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물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낙원 사건이 마무리되고 석자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평화의 쉼터에서 단순한 거주자가 아닌 중요한 조언자이자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미란 원장이 석자를 찾아왔습니다. 석자 씨, 우리 쉼터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석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면 어떨까요?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제안은 즉시 받아들여졌고 지혜의 다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평화의 쉼터를 방문하여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삶의 교훈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석자는 이 프로그램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인생의 고난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죠. 석자의 말에 학생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평화의 쉼터는 점점 더 활기찬 곳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노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나누는 데 열정을 보였고 젊은이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석자는 또한 다른 노인 복지 시설들을 위한 자문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통찰력은 많은 시설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해요. 석자의 이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느 날, 석자는 평화의 쉼터 정원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결국 가장 밝은 빛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석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깊은 감사와 만족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낙원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고급 시설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석자의 8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평화의 쉼터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위한 특별한 축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생일 아침, 석자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심은 꽃들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한때는 재산과 지위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이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석자 할머니,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의 달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꽃다발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에 석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에는
큰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미란 원장, 다른 거주자들, 그리고 석자가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자녀들도 찾아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큰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석자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 실수하고 배우는 거야. 파티 중간, 석자는 모두에게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남은 재산으로 석자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노인들을 돕고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을 할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석자의 결정은 그녀의 삶의 여정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석자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가족 사진, 그리고 최근 평화의 쉼터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석자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그 행복을 찾았어요. 비록 예상치 못한 방식이었지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석자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남길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닌 사랑과 지혜, 그리고 타인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석자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진정으로 부자가 되었구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하나 막을 내렸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혜의 말씀 채널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석자의 여정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값진 교훈과 감동이 숨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채널에서는 이와 같은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전하는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